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누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네. 와 계시는데 그냥 뜬들이지 말고 네, 그냥 소개. 바로, 아니 뭐 우리 천기누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분은 윤석열 후보고요. 아, 그렇군요. 두 번째로 언급한 분이에요. 네. 그런가요? 제가 다 세봤어? 세봤어요. 한 70%는 윤석열, 네. 나머지는 이분이 그러면 언급이 됐습니다. 이분이 일용할 양식의 한 절반쯤 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감사드립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죠. 이재명 지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 예비 후보 아닙니다. 이제 죄송해요. 후보 등록 안 했어요. 오, 경선 후보 그래요? 그 선관위 아직 후보 등록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 공무원이라서. 그러네. 네, 이것도 말 잘해야 되겠다. 뭐 그래도 경선 후보도 후보니까. 네, 후보는 맞습니다. 후보인데 후보라고 표현하기 맞겠네요. 선거법상 후보가 아니고 경선 후보. 경선 그렇죠. 후보죠. 예비 후보 아니고. 예. 근데 저는 일정이 워낙 많으셔서 되게 피곤하시고 네. 이 피곤한 게 이제 그 얼굴에 다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얼굴이 좋으신데요? 화장으로 살짝 잘 커버한 것 같습니다. 분장닭입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피부가 체력 더, 관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실제는 거의 못 하고 있죠.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자면 금방 회복되는 체질이라서 그건 뭐 다행이죠. 어유 타고나신 거죠,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가진 거는 가진 몸뚱이밖에 없다. 엄청나죠. 그거. 그럼요. 네. 근데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몸은 몸대로 힘이 들고 네. 뭐 뉴스 하나 보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계속 막 뜨다 보니까. 네. 제가 가끔씩 뉴스 중에 네. 터무니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재산이 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관보에 나오거든요. 줄었는 거.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른 거 빼면은 막 몇 억이 줄었는데 그걸 늘었다고 대납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면 일면은 좀 이렇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네. 또 화나기도 하고 해서 그때는 제가 잘 안 보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국민들이 다 가리고 관심이죠, 관심. 어떻게 네. 혹시 보면. 변호사비 안 줘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 좀 얘기 좀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 경찰에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 다 수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 있으면 제가 근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와 사실은 좀 다르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까? 전혀 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네. 그래도 예의상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수행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건 잘했다. 뭐 제가 사실은 네. 이제 시도지사 또는 이제 지방 자치단체장이 가진 권한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엄청난 큰 성과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모토로 정한 게 작은 거를 여러 곳에서 많이 한다. 이 주의를 취했는데 단일 사업으로 제일 평가를 높이 받는 거는 자릿세 안 내고 계곡을 갈 수 있게 한 계곡 정비. 근데 그거 지금 그 어떤 시장님하고 계속 그 분쟁이 있던데 그 진실이 뭐예요? 그거는 양주시장이거든요. 남양주. 그게 누가 먼저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먼저 했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원조 이제면은 진짜 원조. 근데 사실은 진짜 원조는 울주예요. 울주. 딴 데서 한 거죠. 경남 울주군. 아니 기본소득도 딴 데가 있겠죠. 다 당연히 있겠죠. 있죠. 경남도에서 전 먼저 한 걸로 제가 알고 제가 있는데. 경기도 전도민 자전거 피해자 보험, 네. 자전거 사고 나면 이제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그 전원 다 들어드렸는데 네. 그건 수원시장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청년 배당은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는 청년 수당을 살짝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최초 아이디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현을 시키느냐 못하느냐. 그렇죠. 이제 정치 세계는 아이디어 경진대회장이 아니고요.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여러 정책 중에서 효율적 정책을 만들어서 실제 집행하느냐인데요. 어쨌든 그런 작은 것들을 많이 모아서 진짜 성과라면 이제 도민들께서 내가 경기도민이다 라는 귀속감 또 자부심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한 게 제일 큰 성과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거의 압도적 지지세는 굳혔다 이렇게 자평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통계상으로는 네.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제 그 일 잘하는 저기 그 시도지사 네. 평가하는 거 보면 이제 그 계속 뭐 그렇죠. 2년 가까이 연속 계속 1등을 하고 계속 있는 1등하고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경기지사로서의 말씀이시고 왜 대통령직에 도전을 하셨습니까?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국민의 삶을 바꿨다.
더 나은 세상을 체감할 수 있게 했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치의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능감. 보통은 정치,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 근데 정치인들끼리 하는 놀이다. 정치는 언제나 거짓말이나 하고 뭐 권한 부여하면 사적으로 남용해서 부정부패나 저지르고 국민을 맨날 대상화하더라. 이게 이제 기본 정치에 대한 인식인데 네. 저에 대해서는 그거와는 다른 판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 잘한다. 한번 일 마음 잘한다. 먹으면 그냥 부도처럼 밀어붙인다. 한다면 하더라. 약속한 거 꼭 지키더라. 그게 또 이제- 피해가 정치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더라. 그래서 그런 게 출마 있는 선언하시면서 슬로건으로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이제 선택한 맞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재명도 합니다가 아니고 네. 이재명은 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원래 만은 이렇게 하려다가 말았죠. 근데 초기에 그 국방 모드로 근데 왜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 네거티브 안 하고 네. 좀 피해 보자라고 했다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삐끗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삐끗했어요. 그러니까 슬로건 그렇게 잡아놓고 이재명은 빠집니다가 되니까 이거 언밸런스 아닙니까 그게? 그게 우리 이제 참모들하고 상의 안 하고 네. 제가 생각해서 하다가 사고 난 거죠. 그 참모들 코치 받아서 오히려 스타일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 스타일로 가자. 네. 이제 네거티브에 반응하지 말자. 다 웬만하면 수용하자. 막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막 공격당해도 네. 이제 제가 반격을 안 하고 이제 반격을 안 하는데 그래 저렇게 공격할 수 있지라고 이해했으면 괜찮은데 네.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리니까 손을 부들부들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 국민들 보시기에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정체성을 의심받았던 것 같고 이거 사이다 아닌 것 같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제가 또 반성해가지고 할 말은 하자. 네. 그랬더니 네거티브 전이라는 또 얘기를 듣게 돼서 지금은 그냥 다 이해하는 쪽으로. 청기 누설에서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지사님 그 패턴 우리 다 왜 국방 모드로 갈까? 사이다 잃어버렸다. 돌아와야 된다. 하는데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왔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심상정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 네네. 그랬더니 김 빠진 사이다라고 또 그러시던데. 아니 그 심상정 전 대표께서는 예. 아마도 진보 정당 활동을 하시니까 음. 이제 소수자 또는 뭐 혁신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혁명적인 변화를 또 바라시는 분이시고 하니까 뭐 제가 좀 그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이다 하시면 되는데. 근데 본인이 사이다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 심상정 의원 후보가 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제 것을 하셨으니까 전선을 넓히시면 안 되는 거죠? 전선은 아닙니다. 저 동료입니다. 그러면 동료의-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자극 질문 들어가면 하셔도 됩니다. 자주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다고 하시던데 심상정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 그 후보님 두고 자주색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어제 인터뷰에서. 그래요? 저는 뭐 자주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네. 말장난이 아니고 네. 저는 정치인들은 사상가라든지 사회운동가 정치운동가와는 다르다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용된 대리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우선시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건 배임행위라고 봐요. 저의 생각이나 아니면 가치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네. 그게 만약 충돌한다면 예. 결국 국민의 삶을 우선해야 된다. 국민의 뜻을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냐 아니냐. 오로지 이제 실용적 관점에서 네.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서 집행한다. 네. 이게 제 원칙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면 빨간색 같고 어떨 때 보면 파란색 같고 어떨 때 보면 회색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충돌한다는 게 대통령으로서 나의 가치나 철학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국정 방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고 이제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 네. 다수가. 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나 철학을 대통령이 먼저 접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설득해야죠. 토론하고 설득하고 타협을 해 나가는데 네. 그래도 그 설득이 실패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 그 동의하지 않는 일을 법적 권한으로 밀어붙이는 걸 우리는 보통 독재라고 하죠. 근데 그건 옳지 않죠. 끊임없이 설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예.
설득이 실패했다면 설득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네. 또 잘못된 신념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럴 때는 저는 국민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인용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그게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니 언론 개혁이니 뭐 이런 걸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언론이나 보수 쪽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데 왜 밀어붙이냐. 결국은 입법 독주 아니냐. 더 나가서 독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주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러니까 그 그럼요. 반대는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이게 아니, 그분들은 반대할 수 있죠. 세상 일이 어떻게 만장일치가 되겠습니까?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도 당연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봐야죠. 네. 진짜 국민들이 선량한 의지로 반대하는 거라면 설득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죠. 그런데 상대방이 막 세게 주장한다, 저항이 심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원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당위성 있는 일들을 포기하는 거는 그건 직무유기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지금 하나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기본소득 같은 경우 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그냥 쭉 가는 겁니까? 지금 이미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최저로 치더라도 찬반이 비슷한 상태. 아 지금 국민 여론을 그렇게 보면서 그렇습니다. 가세요? 네, 찬반이 비슷한 상태고요. 또 이제 진보 진영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 쪽에서는 좀 지지율이 훨씬 높고요. 네. 야당 쪽은 이제 지지자는 좀 반대하고. 반대가 좀 네. 많고 이런 판인데 전체로는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성관념 때문에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생긴 판단일 수 있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무작위로 모아가지고 토론을 시킨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투표를 해보면 70% 가까이 찬성합니다. 아 그렇게 실제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론화 토론을 2차례 해봤거든요. 만든 게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극화를 완화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성장의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복지 지출이 6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복지 지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이라는데 매우 낮지 않습니까? 네.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세 부담률을 올릴 때 주로는 누가 세금을 더 내냐면 고소득자들이 더 많이 낸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 고소득자들한테 세금 내서 저소득자를 돕는다고 하면 조세 저항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에게 똑같이 혜택을 받게 하고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내는 세금보다 받는 이익이 큰 경우가 80%를 초과하게 돼요. 왜냐하면 소득 불평등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경제 활성화에 직접 투입을 하게 되면 경제 효과가 또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 활성화 효과, 소득 분배 완화 효과, 그다음에 국민의 최저 기준을 높이는 효과들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어때 박준 변호사 설득이 되십니까? 특히 이제 일자리가 경기 부족해진 시기에 뭐또 편든다고 할 테니까 빠지려고요. 경기도민이라서 저는 뭐 기회주의자고. 기회주의자 아니고 저는 사실 국민들께서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후보님 모시고 가면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바로 그 지점인데. 사실 그게 뭐 쟁점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제시한 거 보면 일반 국민 1인당 그 연간 100만 원, 네. 청년은 200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단순히 그 돈이 정말로 내 삶에 보탬이 된다라는 그 단순한 그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그럼 여기서 정책적 측면 말고 정서적 측면, 예. 평등 사회, 공정 사회의 징표 같은 거죠. 예를 들어 한 보세요. 네. 이번에 이제 12% 정도의 고소득자를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위 제외되는 고소득자들 심리가 그 돈 아깝다가 아니고 네. 나는 왜 배제되지?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게 공동체 가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고소득자들이 세금 낸 거잖아요. 근데 왜 빼야 됩니까? 네. 이 복지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목표를 지향할 때 그 정책에 의한 혜택을 고소득자, 고액 납세자를 빼야 된다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꼭 고소득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상당수의 사람들이 해서 100만 원
그걸 받는다고 무조건 내 삶에 갑자기 햇볕이 쨍 하고 들지는 않는다.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각에서 이런 게 그러니까 재정에 감당이 되느냐 그럴지도 몰라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도 지지를 하는 심리에는 중요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시대 정신이 그래요? 관통되고 있다고 어떤 보거든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자꾸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하고 대중들한테 이걸 던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논의가 너무 정책적 분위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아, 그럼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제 학자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불안정 어떤 노동이 되고 불안정한 삶이 되면서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 정책적 측면 말고 멤버십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같은 사회의 그러니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연대감. 그렇죠. 네. 어떤 연대의 매개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본소득이 갖는 정치적 가치. 결국은 이걸로 내 삶이 한순간에 확 나아지진 않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응답을 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좀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저번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네. 그때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 내가 일평생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아봤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국가가 나를 액수가 크고 작고 안에 관심 갖고 지켜주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정치적 요소일 때고 이제 정서적 요소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적 요소도 실제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 정책이 커버를 못하니까 그 30만 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왜 청년이 뭐 이렇게 먹을 거 문제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 지금 이제 장발장 그 구제하는 사업들을 그냥 하잖아요. 그냥 장발- 예. 아무나 와서 음식은 가져가세요. 그걸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공짜로 가져가게 하면 아무나 벤츠 타고 와서 막 집어갈 거다. 실제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오히려 그 가져갔던 분들이 자기 거 도로 갖다 놓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매우 높고요. 특히 이제 미래에는 노동이 생산에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가 실제로 줄어듭니다. 뭐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정책 효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중 효과가 있어요. 이중 효과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이걸 3개월 안에 무조건 다 소상공인에게 골목에서만 쓰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한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경제정책 효과가 그만큼 있었던 거고요.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 연대감 제고라는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정책 효과가 있다고 봐요. 바로 이제 저는 꼭 그래 한번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 지점인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그 후보님의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그 접근법이 네. 너무 수세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 후보나 이제 타 정당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냐,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그 끊임없는 어떤 그 해명. 아, 그렇죠. 근데 그 측면만 보면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들이 공격하는 거 우리 방어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제가 만든 링이죠. 응? 제가 만든 링 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죠. 아, 기본소득이라는 링은 이 이재명 의제에 후보가 만든 것이다.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기 그럼 때문에 이제 화두는 선점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슈 선점이라고. 네, 네. 이슈 선점. 그러니까 이거 원래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게 우리 최상의 구도거든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그럼 하십니까? 당연하죠.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래? 그거 제일 고민이 크죠. 많아요. 예, 고민이 많은 부분이.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 효과 체험했고요 이미. 네. 소득 재분배 지원 효과 분명히 있고 사각지대 그 메우는 효과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마련할래? 필요한 건 좋은 건 인정하겠는데. 그래서 이걸 사실은 좀 심층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세를 해서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고 세금 늘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저는 지금 재원으로 추가 재원으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전 세계가 이제 탄소 제로 사회로 안 가면 거기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즉 저탄소 사회로 빨리 못 가면 세계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럼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즉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거와 이런 방법이 없는데 탄소세 부과. 탄소세. 예.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세금을 사용하게 부과하는 거예요. 되면, 네. 그럼 물가가 오르잖아요. 또 산업 전환을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저항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탄소세를 딴 데 쓰지 말고 물가 올라서 고통받는 모든 시민에게 일부를 산업 전환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산업 전환의 일부를 지원하면 동시에 효과가 발생하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데 저항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저항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절반은 땅이 없고 아예 땅이 있는 사람들의 거의 90%는 겨우 집에 붙어 있는 대지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받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저희가 네. 그 강남훈 교수님 모시고 이제 그것도 토론한 적이 그랬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좀 너무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접근한다라는 지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로 따지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 종부세 걷어가지고 그렇게 제한된 대상에게만 과세를 하고 과세를 해서 그러니까 걷어들인 세금을 또 지자체에 일부 교부를 하고 쓰는데 결과적으로 또 전 국민을 위해서 쓰는데 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 법석이냐? 요 사례를 놓고 본다면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의 부담은 모두 국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음. 체감을 지켜줘야죠. 그게 이제 그 기본소득이라는 목적세입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세금은 100% 전부 단 일원의 예외도 없이 모두 공평하게 배분됩니다라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각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은 몇 평짜리 어느 위치에 있는데 내일 돈이 얼마. 근데 우리는 가족이 몇 명이고 곱하기 1인당 얼마 해서 계산을 하면 딱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이거 기본소득 계산기도 만들어 놨어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본 사람은 찬성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기본소득- 너무 정책으로만 지금 가서 그렇죠. 여기서 끊겠습니다만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탄소세 같은 경우도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탄소세면은 네. 기후 변화 대응하는 예산으로 쓰여야지. 글로 가야 되는데 왜 그게 기본소득 재원이 되느냐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점만 아니죠. 바로 그 점인데 네.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저탄소 사회로 가려면 탄소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물가 오르잖아요. 전기요금도 오르고 그렇죠. 물가가 오르죠. 플라스틱 통 하나 값도 오르니까. 기업에서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가격이 거고. 올라가니까요. 예. 그럼 그걸 국민들이 저항합니다. 기업들도 그냥 부과하면 저항을 하는데 이 재원 중에 스위스처럼 65%를 국민들에게 35%는 해당 산업 전환에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면 저항이 줄어들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네, 뭐 사실은 수없이 아마 이건 이제- 앞으로도 아, 네, 이거- 계속 해야 될 대동법 시행하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대동법이죠. 예. 의료보험 자리 잡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렇죠. 시작을 안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체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40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소득 전에 요즘 보도 그거 많이 나오던데 그 경기도 그 전도민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 어떻게 다 줍니까? 2천억 펑크난다라는 보도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되나요? 18%라고 하던데요. 세상에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이고요. 경기도에서 네네. 어차피 이번 올해 안에 다 써야 됩니다. 그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 그렇죠. 써야 되는데 그걸 다리 놓고 뭐 새로 토목공사 기획해서 그쪽에 쓸까요? 아니면 우리 국민들 그 중에서 세금 다 고액세금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분들 배제되지 않게 지원하는 게 맞겠냐? 이제 이 판단해보면 좋겠고요. 예, 2천억이 더 펑크가 아니고. 아, 펑크가 아니고 펑크라고 자꾸 보도가 돼서. 그러니까 1조 7천억의 초과세수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4천억을 쓰기로 했는데 아하. 2천억 더 쓰면 되는 거예요. 쓴다는 거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뭐 펑크예요, 펑크는. 경기도에 다시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안을. 바꿔 제출했어요 이미. 이미 제출. 다 예산 다 그러면 있어요. 됐네요. 남아요. 남아요? 1조 7천억이 추가로 거쳤다니까요. 그리고 경기도민이죠. 근데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처음 대답할 수가 제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요. 다른 시도들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초과세수가 40조가 넘어가지고 예상보다 40조가 넘게 이미 더 거친 거예요. 그중에 일부를 지방정부한테 이 재난지원금 보조해 주라고 교부세로 주었어요. 얼마 준지 아십니까? 서울, 경기 빼고 5조 9천억을 줬어요. 1인당 200만 원이 넘습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전원에 대해서 어. 그 돈으로
지방은 더군다나 12%가 아니고 5% 6% 불과해요. 그렇죠. 적으니까. 부자가 적으니까 음. 그거 한 10배는 줘도 됩니다. 아니 근데 수원이나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지자체도 있던데요. 거기는 저희가 이제 추가 지원금이 이제 정부 지원보다 더 적었기 때문에 메꿔줍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건 저희가 100% 지원해 주겠죠. 저는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더 많이 초과세에서 거쳤어요. 저한테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저한테. 불만이 많으세요. 경기도로 이사 오세요. 세금을 내면 혜택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해. 저는 그 좀 비싼 그 입장에서 있으니까. 저는 세금을 내시면 되게 혜택을 좋아한다. 아니 저는 그 사람이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돈 주다니요. 돌려받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싫어하는 사람 남의 돈이 아닙니다. 본인이 내신 세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결선 투표 없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아 그게 중요할 거. 이제 충청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 사실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긴 한데 네. 네. 아, 그건 뭐 매일 망했습니까? 체크하시면서 캠프안에서 뭐 그 얘기 많이 나오던데 요즘. 체크 안 합니다. 그래요? 아니 보고서는 가끔 올라오는데 네,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와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왜 그래요? 물어봐. 잠깐 얘기.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캠프 인사들은 결선 투표 없을 수도 있다. 없기를 바라겠죠. 근데 그건 알 수가 누가 없는 거니까. 없을 수 있다겠어요. 근데- 없기를 바란다. 근데 최선을 다한다. 만약에 결선으로 가버리면 네. 상당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은. 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박준희 교수 다 아실 텐데 원래 40% 넘으면 결선 투표 안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 왜냐하면 하나만 하거든요. 이미 나왔는데 대답하잖아요. 아니 저기 통계가 그렇다고요. 맞아요. 예. 절반 넘을 필요는 없어요. 아마 보통 충청 40%. 때 예. 뭐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 초반 들어가서 충청 지역이 전국 평균이 나와요. 원래 그래서 충청에서 이긴 세력이 대세론 정부선거에서 같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겼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충청이 전국 평균치라서 근데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충청에서 조금 비슷비슷하면 이제 조금 그렇죠. 생각을 네, 해봐야겠죠. 참고로 제가 충청 출신입니다. 그러시죠. 금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딱 자기 생각이 있어요. 금산. 그거 제가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요새 그거 많이 하고 있는데 뭐요? 충청 사위 이재명. 아 그래요? 진짜 제가 저희 처가가 하여간 정치인들 뭐 하면 선거 때만 되면 있는 없는 인연 다 끌어와가지고 제가요 이때까지는 안 써먹었어요. 그 처음 듣는 한 번도 것 안 같아요. 했어요. 예. 사람들이 몰라요. 충청 사위세요? 우리 저희 처가가 청주인가 제가 충주. 충주. 예. 울곱 넘는 박달재 밑에 오. 박달재 예. 천등산 밑에 산청면이 충주. 저희 처가예요. 지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 잘 안 했던 거예요. 넘어가도록. 이번에 좀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현안 있는 얘기를 좀, 사실이니까. 충청도 뭐 얘기가 나오는데 현안 얘기를 좀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야권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네. 없는데 윤석열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쟁력은 여러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야권 내에서의 경쟁력 얘기일 수도 있고 뭐 본선에서의 경쟁력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분이 후보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 네. 그러면 충분히 상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많이 올라오는 모양새잖아요. 뭐 그건 이제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뭐 다른 대안을 찾느라고 그렇게 됐을 측면도 있고 특히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쪽 지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역선택인 거네. 아니, 역선택 그러니까 나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여론조사표를 보면 아니 만약에 근데 뭐 가정이니까 홍준표 후보 이재명 지사님이 두 고등학교 분 선배?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분이 하면 참 톡톡 쏘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시원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사감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아니 근데 아니, 그건 제가 뭐 가정이니까 사실. 홍준표 그 후보님한테 혜택을 좀 덕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어떤 덕을 보셨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소위 뜬 게 언제냐면 진주 의료원 폐쇄를 하면서 경기도지사 그때 제가 경남도지사 할 성남시장 때. 할 때 그때 제가 성남 의료원을 만들고 있었고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성남 맞다. 의료원이었죠. 기억나요. 예, 맞다. 두 번째는 그 무상급식 철폐했잖아요. 네. 제가 무상급식 확대했잖아요. 쉽게 말해 반사이기 반사 예 맞습니다. 반사체이시군요, 그러니까. 아니 요새는 아닙니다. 그때는 반사체 맞고 그분이 이렇게 뜨는 만큼 저는 기초단체장인데 체급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그분한테 많이 이렇게 달려들었죠. 그래서 오. 체급을 올리는데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세요. 아 그렇군요. 아유, 고맙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되면 좋으시겠네요.
뭐 누가 될지는 저도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제가 그런 거 물어보려고 그러죠. 아니 왜 진지우려는 왜 폐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급식 같은 거 뭐 어린애들 꼭 밥을 뺏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급식 지원비 얼마나 된다고 뭐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지금 물어봐야지. 와서는 조금 그 부분은 좀 약점이 돼버렸어요. 한반도가 그 비핵화하자는 게 우리 남북 간 합의고 국제사회 합의인데 여기다 전술핵 배치하면 북한 핵 용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각은 잘 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평균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층에서 좀 약하고 어느 층에서 강하다 이제 정밀 분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가장 약한 층이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약한 층 얘기 안 하고 싶고요. 강한 층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 남성. 그러니까 약한 층이 여성이죠. 어떻게 극복하실 반대로 거예요? 들으면 되잖아요. 반대로.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저도 이 질문 드리고 저희 싶거든요. 청기 누설에서 매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지층 다 분석하고 뭐 있습니다. 이유가 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게 남성 지지율이 높은 이유하고 이제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데 제가 이제 거침없는 추진력 이런 걸 인정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여성적 측면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이제 속칭이 약간 마초, 마초스럽게 그런 맞춰서 느낌을 그런 줄 수 성이 있는 있다. 거죠. 그래서 좀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부드러운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TV 예능에도 나가셨었잖아요. 네, 네. 별로 그때 어필이 안 됐나 보죠. 그때 사실은 마초 비슷한 게 들켜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경북 안동 출신이잖아요. 네. 경북 안동에는 우리 어릴 때 밥을 먹을 때 그 아버님은 약간 높은 개다리 소반. 아 그렇죠. 네, 그다음 우리는 이제 자식들은 조그마한 소반. 네. 어머니는 밑에서 바가지로 밥을 드셨는데. 어머님 부엌에 가서 드시죠? 뭐 그럴 저도 경북 정도였고. 의성이라서.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었던 거예요. 이제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깊이 반성해서 네. 저 안에 그런 이제 그 가부장적 요소를 저는 많이 털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출연을 했는데 네. 그때 딱 제3자 눈으로 딱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죠.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들켜가지고 제가 한참 혼났고요. 그러니까 그때- 부지불식간에 가부장적인 어떤 그 면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건데 그 후에 제가 많이 바뀌어서 제가 그 공동 등기도 해주고 아 부인하고. 네네 아. 집 재산도 반으로 지금은 나누고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죠. 네. 네. 그런 요소들이 계속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뭐 이제 결정적인 건도 하나 있긴 합니다. 뭐 그건 안 그렇죠. 여쭤보도록 네, 안 네, 여쭤보도록 네, 하겠고 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다 이야기하면. 물어봤네. 폭로를 하셨네, 폭로를. 근데 지금 저번에 이제 청기누설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이제 세부 네. 분석은 무당층에서 네네네. 지금 조짐이 좀 약간 이상한 게 무당층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정적인 뭔가가 없으면은 오히려 투표 포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 잘 모르겠는데 무당층에 우리 지지율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 중립- 윤석열 오히려? 후보하고 비교를 하면 네. 후보님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근데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무당층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을 보면 많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을 못 장하고 있는 층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당층에서. 뭐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윤석열 후보 지지율, 뭐 저의 지지율 합치면 뭐 거의 해봐야 60%가 안 되니까요. 나머지 원래 30% 정도는 정치 무관심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70% 넘어서 보통 80%까지 투표를 하니까 근데 그 무당층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투표를 할 텐데 뭐 그중 거기서 우리가 지지율이 좀 높으니까 거기가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럼 뭐 노력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경선이 끝나서 그러니까 만에 하나가 만약 네. 후보님께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을 이제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쭉 이제 다시 끌고 와서 지지세로 이제 굳히느냐가 사실은 과제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하세요? 저는 정치인들이 정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 국민이 정치한다고 믿기 때문에 네. 현재의 예를 들면 그 상태에서 과거로 되돌아갈 거냐. 사실 윤석열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 본질은 촛불 이전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지금 가리고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국민들이 저는 충분히 파악할 거라고 보고요. 또 그와 다르게 훨씬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실제로 실력도 있고 또 청렴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애정이나 충성심이 크다는 사실을 잘 설득하면 저는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대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무슨 네. 해갖고 하는 그 결정적 분화가 보면 대부분이 이제 선거 국면에서거든요.
경선이나 이런 네, 데에서 그렇죠. 예. 치열하게 붙은. 예를 들어서 뭔가 친이 친박이라고 하는 네. 것도 2007년에 한나라당 경선에서 비롯된 거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선 추이를 보면 이것도 그럴 가능성도 일정하게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친박 친이는 현재 있는 대표적 세력 중심으로 그 대립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친문, 친노 이런 논쟁이라면 현재가 아니고 현재의 바탕이 된 세력에 관한 것이어서 좀 다릅니다. 그러면 친명 친낙은 없을 뭐 거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갈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걸 앞으로? 여쭤보는 네. 거잖아요. 앞으로 그걸 가능성.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신다면 그것도 방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아, 사실. 그럼요. 도리로서. 도리뿐만이 아니고 그건 전략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 뭐 최대한 뭐 품을 넓게 편 수밖에 없죠. 그래요? 우리는 캠프에서 이제 그 내부적인 얘기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대규모로 이제 참여하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코아라고 하죠. 네네. 왜냐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네. 다 비켜주자. 음. 그래서 사실 뒤로 많이 빠져 있고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중요 역할들 다 맡게 하고 또 이제 다시 이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은 분명하게 나눠놓고 있죠. 다시 규모를 키울 땐 다 뒤로 빠진다. 그런데 이제 어떤 캠프 간의 어떤 뜨거운 설정과는 별개로 우리 후보님과 이낙연 후보님 간의 둘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친명 친낙으로 확실히 갈라설 정도로까지는 아닌 네. 어떤 인간적 최소한의 끈끈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노력한다고 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거티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이제 그것도 어느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도 국민들의 지지 획득에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원팀으로 돌아갈 집단 경기를 할 때 팀원끼리 이 분란이 발생하면 사실 경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뭐 의무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선두 입장이니까 이제 의무라서 최대한 그 점을 신경 쓰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현 정권 유지를 바라고 또 적폐 세력의 규환을 바라지 않는 그 국민들이 정치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네. 자신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요. 정치인을 칭찬은 하되 찬양하지 말자. 예. 예, 그리고 지지는 하되 숭배하지 말자. 얘기 제가 자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숭배나 찬양으로 가면 심각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동료다. 그리고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자신이 가진 꿈과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 아니겠냐. 상대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관계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에 대해서 맹종적으로 추종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 우리 후보님을 향해서 일정한 만약에 대중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 정치적 행동을 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자. 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지지자분들 중에 아닌 통제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가짜 지지자라고 보는데 아, 자, 이 자리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가짜 쓴소리하기 지지자 쉽지 않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데 그게 사실은 득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 네, 이게 완전 분란만 일어나고요. 네. 적대감만 양상해요. 상대를 막 심하게 허위 사실을 공격을 하거나 모욕하거나 하면 안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오는. 제가 그걸 못하게 해요. 음. 우리가 경선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본선을 이기는 게 그렇죠. 목표고 네. 본선을 이겨서도 잘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그 분탕질하듯이 막 해코지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이래놓으면 나중에 다 단합이 안 된다. 예. 그게 계속 하고 있어서 우리 지지자분들 중에 그 험악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시간이 또 다 돼서. 다 됐어요. 벌써요? 예. 제가 하고 아니, 싶은 얘기도 많은데. 저희는 더 해도 되는데. 네. 좀 더 하시죠. 더 해도 됩니까? 더 해도 된다. 저 밖에서 막 지금 밖에서 목 디스크 걸렸을 정도로 막. 밖에서 난리 났습니다. 저는 도리도리가 저기 또 여기서 저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지금. 5분만 더 하세요, 그러면. 5분만 더 하세요. 네. 마무리 근데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세요. 아니, 뭐 보면 준비 거의 안 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머털 도사님이 사실은 되게 준비를 공격 준비를 하셨는데 별로 안 하시네요 오늘. 준비? 근데 요새 진짜
털이라면 좀 그렇고 수염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그렇죠. 이걸로 먹고 살고. 아 진짜요? 멋스러운 털입니다. 그죠? 염색도 아닌데 네. 흰머리도 아주 적절하게 균형이 잡히게 잘 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셨던 걸로 생각합니다. 천기 누설 이제 이 프로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 프로를 하면서 이 지사님 편이 진짜 많았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래서 아마 그랬어요? 캠프나 밑에서는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그렇군요. 얘기를 들었고 이런 게 있다. 아유, 분석을 사실은 제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저한테 좀 궁금해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분석하고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넘어가고 네. 지금 그 정치권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던가 거의 모든 이야기가 경선에 맞춰져 있지만 그렇죠. 네. 사실은 본선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지금 다수의 전망이 이번 본선에서의 변동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무당층 얘기도 그래서 연결이 되는 네, 부분인데 결국은 그 단골 장사 진영 대결로 결국 가면서 결국은 3% 안팎의 게임이 되는 거 아니냐. 51대 49.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기에 전망을 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추죠. 이렇게 길게. 그러면 포인트를. 거기서 만약에 후보님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후보님한테 유리한 겁니까? 야권 후보한테 유리한 겁니까? 사이즈로 놓고 본다면? 근데 뭐 운명적 요소를 무슨 유리불리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정치 요소에서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구도, 그러니까 이 산맥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구도. 이게 뭐 두 번째는 이제 정당 지지라고 하는 산. 근데 후보 개인의 경쟁력은 그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렇죠. 이 세 개가 이제 종합 그 성적으로 이제 키재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강도로 작동할 거냐. 그 측면에서는 사실은 역대 어떤 상황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이야기를 조금 그 안 좋게 해석을 하면 별로 감흥을 못 주는 지금 선거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거가 아니다. 여든 야든 이런 뭐 그런 요소가 있죠. 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 요소가 있으면 상응하는 부정적 요소가 있거든요. 예. 뭐 일방적으로 어떤 게 나은 건 아니죠. 예. 현 정부의 지지율이 사실은 정말 유례 없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쉽게 꺼질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정권 마지막에 꺼지는 이유는 측근 친인척 비리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뭐 있으면 찾아내겠지. 그 얘기하니까 윤석열 그 예비 후보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비리가 없는 게 아니라 비리 수사가 없었던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조국 장관을 그렇게 싣고 털었는데 다른데 털 때가 있으면 털었겠지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원자력 뭐 문제도 털 건 다 털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나쁜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건 안정적인 토대니까요. 뭐 그 점은 다행이고 이제 두 번째 정당 지지율도 지금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거의 뭐 이제 박빙이라고 같아요 봐야 거의. 네. 30%. 그래서 진짜로 3% 이내 승부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른바 제3, 제4 후보가 미치는 영향도 일정하게는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진짜 다자 구도가 되면 이제 다자에 대한 표가 분산이 좀 되는데 양강 구도가 세게 되면 결국 양강 속에서의 3% 나머지 박빙. 빠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n분의 1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우리 진영에 뭐 공감하는 최대 요소를 다 모아야죠. 그 저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네. 정치 세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제일 큰 이유는 독점욕이거든요. 권력에는 본질적으로 독점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51%만 갖는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신 이제 그러시죠. 진짜 보내드려야 되니까 맞춰야 돼. 마지막 질문으로 이것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만약에 우리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네. 국정 제1호 사업으로 어떤 걸 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1호 사업을 딱 정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인수위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제1호 행정명령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던데 또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미국 상황과는 좀 다르죠. 다르요. 아무튼 맨 앞순위에 놓이는 거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없습니까? 제가 원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법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업. 예. 경기도에서 참 많이 하는데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죠.
무서운 얘기인데요. 뭐 그게 법질서 홍보니까 법대로 하는 게 갑자기 제일 또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박근혜 씨가 많이 했던 게 법질서 홍보. 근데 그건 이제 말만 한 거고 네. 저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권자한테 오히려 공포를 심어주는 건 말씀하십니까? 아니 기대할 걸요. 아 기대한다. 뭐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규칙을 어겨서 나한테 피해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선량한 사람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법을 어기는 사람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자, 청기에서 오늘 이재명 후보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눴는데 좀 달리 뭐 방송에서 아니면 후보 토론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좀 했던 게 아닌가. 또 뭐 별로 불편하지 않고 다 답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또 아유, 그럼요. 질문 속 얼마나 찹니까? 그러니까 예?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게 해야죠. 네. 한번 인사 한번. 근데 뭐 그 안에 뭐 바늘이 좀 들어있던 것 같은데. 근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죠, 그럼. 네. 청기에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어때? 다른 후보들도 모십니까? 그건 이제 봐야죠. 네. 안 오실라 그럴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